닷새째 이어지는 코스닥 지수의 강한 상승세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3거래일째 오름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시장 가운데에서는 철강금속 업종이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어제 오늘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전기 가스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먼저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 한국전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제 완화로 인해서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배당 메리트는 여전하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3% 오른 46,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IT 대형주들도 흐름 좋죠. SK하이닉스는 증권사 호평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의 강세가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고 4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전망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33% 오른 45,55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OLED 관련된 부분에서는 경쟁력 강화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 상승한 31,0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광고 매출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고 4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0.76% 오른 79만 2천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NC소프트의 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이 신작 게임, 모바일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감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1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 2%대 강세입니다. 25만 4,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앤디포스는 중국에서 있어서의 신규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방수 기능이 트렌드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 6% 넘게 오르면서 13,1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림기계는 최대 주주 변경 관련된 계약금 납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5% 넘게 급등하면서 8,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벅스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3% 오른 1,90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개 공급 과잉의 축소가 기대가 되고요. 또 가금 부분에 있어서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는 소식 가운데 주가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0.66% 오른 6,09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주당 0.1주의 주식 배당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3,74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수 탄력 나쁘지 않은 가운데 이들 종목 들고 가신 분들 과연 수익을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것인가 특징주에 대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그동안 우리가 좀 이 방송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심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이 심택인데요.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8,000원 전환 시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PCB의 강소 기업이다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11월 달 들어서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전일 같은 경우도 집중적 매수가 외국인들을 통해서 창구를 통해서 매입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외국인들 지분율 자체가 전일 종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7%대에서 15.2%까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의 호조와 더불어서 반도체 패키지 부분에 안정화된 사업과 더불어서 좀 반도체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의 DDR 쪽의 수요가 개수로 증가가 되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 12,450원까지 최고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종목에 대한 단기적 목표치가 12,000원 정도를 좀 설정해드리면서 익절가도 좀 높게 개수적으로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12,000원 선을 돌파하면서 12,450원까지 강하게 올라서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지만 고가권에서 다소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현재가는 좀 탄력이 둔화되어져서 12,100원 선을 지난 시점까지 이제 좀 약간 탄력이 둔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심택의 주가 자체가 이제 12,000원 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올해보다 내년도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린 만큼 이제는 좀 익절가를 좀 잡아가시면서 전 물량을 매도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같이 좀 해가는 전략 자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익절가 좀 잡아드린다면 이제 11,000원 정도 선을 익절가 높게 좀 설정하고 난 이후에 12,000원 정도 이상권에서 보유한 물량들을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나머지 물량 자체는 추세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기 이전에는 추세가
완전하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최근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국가권에서 차익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이 물량들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소화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만큼 일정 부분 분할 매도 관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니까 현재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러운 국면이 되겠죠. 따라서 그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흐름 자체는 좀 잘 익적할 설정해서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림기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최대 주주를 어떤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자체를 일단 체결했는데 그동안 미납 금액이 좀 있었지만 이 미납 금액 자체가 유비되면서 주가 자체가 오늘 또다시 시초가부터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이 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올 8월달, 9월달 정도 수준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크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11월달에 10,0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쌍봉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주가 자체가 또다시 단기간의 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재료가 출현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탄력이 좀 둔화되어지면서 8,270원 현재가 보이면서 15% 정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재료에 의한 주가의 시초가 갭 상승에 따라서 주가 차익 실현 물량도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종목 자체는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적인 매도 관점을 좀 설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익저가 정도는 짧게 잡아본다면 8,000원 정도의 가격대를 설정하고 난 이후에 이 고가권 이상권에서 절반 정도 매도 이후에 이 가격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난 이후에 이 가격이 깨어진다면 과감한 매도 실현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택과 또 우림기계에 대한 전략을 나눠받았습니다. 두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 위원님께서는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항공주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의 항공주의 반등이 무섭습니다. 특히 8월 말 이후에 주가 많이 반등했고요. 특히 워렌 버핏의 벅셔스웨이가 새롭게 그것도 20여 년 만에 지금 항공주 샀다고 해서 분위기가 많이 좋은데요.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즉 미국의 항공주에 올라왔다고 해서 한국의 항공주를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항공업계는 여전히 경쟁이 오히려 더 격렬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올해 하나가 그 저비용 항공사가 생긴 데 의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2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생긴다 얘기가 있고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도 10개 이상의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 물론 이제 여행객들이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없겠는데요. 문제는 해외 여행객의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가는 건 여전히 문제가 없으나 중국 요커들의 한국의 입국수 자체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데다가요. 12월 중순 이후 마이너스까지 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은 격화되고 해외에서의 여행객이 감소하면 주가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평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시장을 둘러싼 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유의하신다 그러면 항공주는 여전히 그냥 기술적으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앞서도 코멘트가 좀 있었지만 LG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저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4분기에 깜짝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2017년에는 반도체보다는 디스플레이다라는 쪽에 대한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라든가 AP 시스템 이런 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진부한 재료라는 거죠. 특히 이제 재료주, 장비주의 대표적인 AP 시스템은 워낙 오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이후에 어떤 실적을 땡겨서 많이 수익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진부한 재료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매매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의 종목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코멘트 확인해 볼게요. 김태현 전문가님. 네, 일단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간은 내일 정도 되면 FOMC의 어떤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일단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나 이런 앨런 의장의 어떤 발언 이와 같은 경계 심리가 다소 좀 현재 시장에 내일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확실성 자체가 일단 해소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은 일정 수준 해소됐고요. 그에 따른 반등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에서의 운영 규칙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소형 코스닥에 어떤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재료로서 측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큰 재료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발표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확인하면 금리 인상의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늘 이럴 때는 특히 미국 관련된 재료는 근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대부분의 국가는 악재다. 바닥에서 운 좋게 사셨거나 비중을 늘리신 분은 분할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과 종목에 대한 시각까지 확인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MTN 김태환 전문가와 함께했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